자, 점화식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점화식 3까지 했었고 제가 4를 잠깐 설명했었어요. 이 시간에 4하고 5. 그래서 점화식 케이스 5개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문제 푸는데 부드러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점화식 세 번째 시간이니까 좀 정리도 되고요. 또 지금까지 수열 공부했던 거 있죠? 거기에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업그레이드된 그런 부분도 같이 연습을 할 겁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점화식을 지금 여러분 개념 설명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사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게 막 시간이 타이트해가지고 50분 안에 점화식 5개 다 해라 하면 제 생각에는 하나만 하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케이스 4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케이스 4는 앞에 뭐가 주어지느냐? A1과 A2가 주어져. 두 개 다 준다. 그래서 A1이 뭐 1이고 A2는 뭐 3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어요. 그러면 얘기했던 것처럼 A1, A2를 보고 여러분은 A1과 B1을 할 수 있다. 알겠죠? B1, A2-A1, B1은 2가 된다. 이렇게 가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케이스 4는 이 앞에 케이스 1, 2, 3하고 달리 항이 몇 종류가 나온다 했어요? 3종류가 나온다 그랬죠? 항 번호가 제일 큰 것부터 앞에 쓰는 그런 습관을 가져라.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번 예를 보면 우리가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뭐 3am 플러스 2 마이너스 4am 플러스 1 그 다음에 아까 개수합이 혹시 0이 된다는 얘기 기억나세요? 개수합 0이 되니까 여러분 만들 수 있겠죠? 지금 계속 3이고 마이너스 4 합해서 이게 플러스 1이 돼야 되겠구나. 플러스 1이 그냥 an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퀄 여기 0 이렇게 알겠죠? 이런 꼴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케이스 4를 얘기할 때는 PAM 플러스 2 플러스 QAM 플러스 1 플러스 RAN 이퀄 0꼴이다. 그리고 개수 PQR을 더하면 0이 나온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3하고 마이너스 4하고 1을 더하면 0이니까 바로 이 케이스 4에 해당되는 그런 점화식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얘를 요리하는 방법인데 이 요리 방법도 지금 설명을 잘 듣고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혹시 서술형으로 학교에서 출제가 된 경우는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풀어주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이런 객관식이나 단답형 문제 풀 때는 바로 답을 써나갈 수 있도록 연습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잘 드려야 돼요. 자, 얘를 요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항이 세 종류 나와 있죠? 항이 세 종류.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 중에서 항 번호가 제일 큰 걸 찾아요. 뭡니까? 당연히 맨 앞에 나와 있는 AM 플러스 2가 가장 항 번호가 큰 거야. 여기에다가 이렇게 괄호를 하고요. 그럼 이 앞에 있는 오는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나와야 되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3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야 이제 이렇게 곱하면 3am 플러스 2가 나와.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것은요. 이 위에 있는 점화식은 보지 말고 무조건 이렇게 써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A의 차를 구할 때는 어떤 항에서 그 앞에 항을 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M 플러스 2번 장이면 그 앞에가 M 플러스 1번 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A의 차를 유도해서 나중에 이걸 B로 바꿀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적어놔. 무조건 적어놨다 보니까 이렇게 전개하면 3am 플러스가 나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am, 마이너스 3am 플러스 1이야. 원래는 마이너스 4am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3am 플러스 1이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am 플러스를 다시 써줘야 돼. 그래야 마이너스 3am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am 플러스 1은 위에 주어진 것처럼 마이너스 4am 플러스를 맞추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또 남아있는 거 플러스 an까지 쓰고 이퀄 0.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1차. 그럼 이 정리하는 과정을 잘 보세요. 어떻게 정리했나? 여기 맨 앞에 항 큰 거 있죠?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에서 그 앞에 항 뺀 거 쓰고 개수는 당연히 이 3을 그대로 써주는 거야.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전개해보면 3am 플러스 2 곱하면 마이너스 3am 플러스 1인데 원래 마이너스 4am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am 플러스 1 마이너스 am 플러스 1까지. 그래야 위에 거 같아지지. 그리고 an 이퀄 0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얘들을 전부 한쪽으로 넘겨요. 한쪽으로 나머지 넘겨. 얘만 놔두고 넘겨. 그럼 이게 3am 플러스 2 마이너스 am 플러스 1 하고 얘들이 다 넘어가서 am 플러스 1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an. 그래서 양변이 모두 a의 차에 대한 형태로 바뀌어요. a의 차에 대한 형태로 바꾸면 우리가 a의 차는 뭐로 바꾸고 싶다 했죠? b로 바꾸고 싶다. b 개차수 b로 바꾸는데 항 번호는 뒤에 쓴 걸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식은 3배의 해놓고 b 이게 뭐가 되겠어요? m 플러스 1 이퀄 a의 차는 b가 되는데 항 번호 뒤에 쓰니까 이게 bn 이런 식이 나와. 그럼 여기까지 나오게 되면 여기서 양변을 3으로 나눠보면 여기서 bm 플러스 1은 3으로 나누니까 3분의 1 bn이다. 이런 관계식이 나와.
요게 개차 수열이 등비 수열이면서 공비가 3분의 1이다. 왜? 개차 수열은 어떤 항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다음 항이 나옵니다. 어떤 항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서 다음 항이 나오니까 공비가 3분의 1은 등비 수열이라는 얘기야. 결국 우리가 이 문제로부터, 이 조건으로부터 쭉 풀다 보면, 개차 수열은 등비 수열이면서 공비가 3분의 1이라는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개수의 합이 0이 나오는 경우, 개수의 합이 0이 나오는 경우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문제가 출제되면 1000문제 중에서 999문제는 개수의 합이 어차피 0이야. 이랬을 때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지 말고 단답형이나 객관식 문제 풀 때는 개차 수열은 등비 수열이다. 공비가 얼마예요? 3분의 1인데 이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이거하고 똑같아. 이 상태에서 맨 앞에 있는 숫자, 맨 뒤에 있는 숫자, 맨 앞에 겁니다. 맨 뒤에 거. 여러분 이렇게 연상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근거하게서 한 게 두근의 곱 어떻게 구했나 생각해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 이런 2차 방식에서 두근의 곱 a분의 c 했던 것처럼 여기도 맨 앞에 거분의 맨 뒤에 거야. 그러니까 3분의 1 이게 개차수열 공비라는 것을 이 식에서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 무슨 얘기죠? 그러면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일반화시키면 이게 PAM 플러스 E 플러스 QAM 플러스 1 플러스 RAN 이퀄 0 이렇게 됐을 때 항번호 큰 것부터 배열했다는 거 조심하시고 개수의 합이 0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케이스 4 점화식은 개차 수열이 100% 등비 수열이다. 공비는 맨 앞에 거분의 맨 뒤에 거. P분의 R이 공비가 된다. 이걸 딱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이 문제를 풀 때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지. 이 케이스 4는 앞에 A1하고 A2 값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A1, A2가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여기까지 와 있으면 여러분은 이 점화식 가지고 바로 AN을 구할 수 있겠죠. 우리 이미 알고 있어. 왜? 개차 수열을 이용해서 원수열의 일반항 구할 때는 원수열의 첫 번째 항에다가 근데 원수열의 첫 번째 항이 1이니까 1에다가 뒤에 뭘 더하느냐? 개차 수열의 1항부터 어디까지? n-1항까지 합을 구하는데 이 개차 수열이 100% 등비수열한 걸 알고 있고 공비가 얼마야? 공비가 맨 앞에 거면 맨 뒤에 거니까 3분의 1이야. 그럼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우리가 이 등비수열의 합으로 표현해야 되겠지. 개차수열의 합을 구할 때 등비수열의 합. 공비가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 공식 1-R분의 1-R을 쓰고 그 다음에 분자에 나온 공배다가는 함수승인데 개차수열은 몇 항까지 합하는 거야? n-1항까지 합하는 거니까 n-1승. 그 다음에 이 전체다 곱하기 첫 번째 항인데 첫 번째 항은 개차수열의 첫 번째 항 B1이야. 이 B1이 A2-A1으로 직접 구하면 된다는 얘기. 그러면 A2-A1이니까 3에서 1을 빼니까 얼마 되겠어요? 2. 얘를 정리하면 이게 바로 AN이야. 그럼 이 다음 단원 수열의 극한에 가면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AN을 구하라. 여기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라는 얘기야.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여기 봐. n이 지금 여기에만 있어. n이 무한히 커진다는 얘기야. 근데 밑이 0하고 1 사이 있지? 밑이 0하고 1 사이니까 n이 커지면 지수가 커져. 지수가 커지면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은 점점 작아져. 지수함수에서 공부했잖아. 0이 돼. 그래서 이 자리에 0을 쓰면 1 빼기 0이니까 1이야. 그러니까 분자는 2가 되지. 그래서 n이 무한대가 될 때,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의 극한을 구하라. 수열의 극한 문제는 이 상태에서 n 대신에 무한대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심플하게 푸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이와 같은 과정으로 해서 수열의 극까지 연결돼서 간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주어진 케이스 3, 케이스 4지. 이 케이스 4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이해가 됐으니까 이걸 점검해서 이렇게 봅니다. 자, 정리하겠어요. 케이스 4는 뭐냐? 케이스 4는 A1은 주어지고 A2가 주어진다. 그 다음에 PAN 플러스 E 플러스 QAM 플러스 1 플러스 RAN 이퀄 0 이런 꼴로 주어진 게 케이스 4야. 그럼 케이스 4는 개차 수열은 등비 수열. 공비는 얼마? 맨 앞에 거면 맨 뒤에 거. 알겠죠? 그 다음에 B1은 어떻게 구한다? 이 점화식에서는 공비만 찾을 수 있어. 개차 수열의 공비만 찾을 수 있다고. 개차 수열 첫 번째 항을 못 구하는 거야. 왜? 여기서 A2를 못 구해. 그렇기 때문에 A2가 주어진다. 그러면 A2에서 A1을 빼서 B1을 구한다. 그럼 여러분 딱 보고 우리가 뭐를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하잖아. 그 재료를 여기저기서 바로 필요한 대로 뽑아서 바로 식을 쓸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냥 이게 끄적끄적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케이스 4는 끝났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케이스 5. 마지막 케이스로 하겠습니다. 케이스 5. 케이스 5가 아니라 어떤 경우들은 뭐 케이스 막 10 얼마까지 갈 수도 있어. 근데 케이스 10 얼마까지 간 것도 결국은 나중에 다 이쪽으로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케이스 5까지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이 완전히 무장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야. 케이스 5는 조금 여러분이 보면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이건 알고 나면요. 너무 쉬워서 눈물이 나와. 야, 이거 진짜 눈물 나오네. 그럼 케이스 5는 어떤 꼴이냐? AN 플러스 1이, AN에다가 몇 승을 해준? 이런 꼴 문제.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몇 승을 했다. 제가 이제 별이라고 써놨죠? 이 별에 따라서 이 문제가 막 변형이 돼. 봐. 만약에 이제 이게 2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주어진 거지. AN 플러스 1은 AN의 제곱이다. 이렇게 주어진 문제고요. 만약에 여기 별에가 2분의 1이 와봐. 2분의 1이 오면 AN 플러스 1은 AN의 2분의 1승인데, 지수에서 공부했는데, 어떤 수에 2분의 1승 한다? 어떻게 하란 얘기야? 루트를 씌우라는 얘기야. 이것도 역시 이런 꼴이야. 그러니까 이게 또 3분의 1이라고 생각해봐. 3분의 1이면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3분의 1승. 분수지수 뭐였어, 정의가? 밖에 끝분에 안에 거라 했지? 3분의 1 쓰면 3승분 루트 AN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문제도 있어. AN 플러스 1은 루트 AN. 이런 문제도 있어. 이게 대단한 게 아니야. 이거는 이제 이렇게 곱하게 돼 있어. 이게 2분의 1 또 2분의 1, 4분의 1이 돼서 이거는 AN의 4분의 1승 이렇게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론은 뭔가 하면 어떤 형태로 나왔든지 결국 우리가 케이스 5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AN 플러스 1이 AN에다가 어떤 거듭제곱이 돼 있다. 이런 꼴 이렇게. 알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풀 거냐? 이거 푸는 거를 실예로 이제 가보는데요. 여기서 다시 여러분하고 이제 할 얘기가 있어요. 집중 잘 들으세요. 우리가 수열에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수열 AN 이렇게 얘기한다 했어요. 됐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이런 경우는 뭐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가 일반항을 AN이라고 놓는 건 맞아. AN. 일반항은 AN이라고 놓는다.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이 AN이라는 게 그냥 n번짝이라는 거지. 꼭 여기에 국한해서 보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편의상 AN 이렇게 했을 때는 n번짝. 보통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런 경우는 n번짝이 AN이고, 그러면 뭐 첫 번짝은 A1, 두 번짝은 A2 이렇게 되겠지. 근데 아까 우리가 이런 것도 해봤지. 케이스 3에 가면 일반항이 AN 플러스 알파인 것도 봤어. 그럼 이럴 때는 n번짝이 AN 플러스 알파니까 첫 번짝은 A1이 아니라 A1 플러스 알파, 두 번짝은 A2 플러스 알파 이렇게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이런 걸 보자. 만약에 어떤 수열이 있잖아요. 로그 A1, 로그 A2, 로그 A3 이렇게 간다고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가면 첫 번장이 로그 A1이야. 두 번장은 로그 A2, 세 번장은 로그 A3. 이런 경우는 n번장이 뭐가 되겠어요? 로그 AN이 n번장이야. 이 수열 전체를 갖다가 담아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 일반항에다가 이렇게 집합규를 씌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떨 때는 수열의 일반항이 로그 AN이 되는 경우 있어. 케이스 5예요. 케이스 5는 일반항에가 로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경우야. 그런데 혹시 있잖아요. 여기 이게 지금 이 첫 번장에 로그 A1, 로그 A2, 로그 A3는 밑이 안 주어져 있지? 밑이 안 주어지면 상용 로그야. 그런데 꼭 상용 로그일 필요가 없어. 만약에 밑이 2다 그러면 로그 2의 A1, 로그 2의 A2, 로그 2의 A3 이렇게 나간다면 n번장은 로그 2의 AN이 되겠지. 무슨 얘기죠? 그래서 일반항이 이렇게 돼 있다면 첫 번장은 로그 2의 A1, 두 번장은 로그 2의 A2. 이때 주의. 이럴 때 우리가 만약에 개차 수열을 생각한다면 개차 수열은 어떻게 돼서 원래 수열에서 어떤 항에서 합항을 뺀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뺀 게 B1이 되고 여기서 이걸 뺀 게 B2가 되는 거예요. 어때 무슨 얘기겠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이 B1, B2라고 우리가 편의상 썼지만은 개차 수열이라는 것은 원래 지어진 수열에서 어떤 항에서 합항을 뺀 거를 개차를 하고 그걸 앞에서부터 B1, B2, B3 이렇게 놓는다 이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평상시에요.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나세요? AN 플러스에서 AN을 뺀 건 BN이다. BN은 개차수열 일반항이다. 했을 때는 일반항이 AN일 때 얘기야. 그럼 이게 그 앞에 항이고. 근데 이런 경우는 만약에 일반항이 지금 뭐야?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일반항이 로그 2의 AN이 n번장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여기서 AN 플러스라는 거 대신에 로그 2의 AN 플러스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AN 대신에 로그 2의 AN. 자, 이걸 계산해서 이렇게 BN이 나와. 그래서 이 자체를 우리가 발음할 때 한글로 AN 이래도 된다니까? AN이 n번장 이런 뜻이니까. 그럼 이럴 때는 어떤 항에서 합항을 뺀 거, A의 차는 B가 된다 했을 때 이런 형태로 받아들여야 된다. 자, 그러면은 대충 요 정도만 해놓고 실 문제를 한번 보겠는데요. 가장 그 심플한 문제로 먼저 보겠습니다. AN 플러스 1이 AN의 제곱이다. 되겠어요? 이런 점화식. 이게 아까 뭐야? AN 플러스 1은 AN의 P승 이런 꼴이라 했죠? 이런 꼴이 주어졌을 때 문제를 푸는 방법.
an 플러스 1이 an에 거듭적으로 표현됐을 때 이때 지수는 분수라다 관계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럴 때는 양변의 로그를 취하여 푼다. 알겠어요? 양변의 로그를 취하여 푼다. 자, 그럼 우리 로그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지? 자, 양변의 로그를 취하여 푼다. 그럼 로그 이렇게 취해요. 취하면은 좌변은 로그 an 플러스 1이 되고 우변은 로그 진수가 an의 제곱이니까 이건 로그 an에다가 진수에 붙어있는 지수는 로그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 나갈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원래 문제에서 원래 점화식에서 주어졌던 지수가 이 앞으로 오지. 그럼 이게 지금 뭐냐? 이 자체를 보면은 일반항이 an이 아니라 일반항이 로그 an인 수열이 있는데 일반항이 n번장이 로그 an인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은 어떤 항에다가 2를 곱하면 다음 항이 나온다는 얘기야. 어떤 항에다가 2를 곱하면 다음 항이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 얘는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비 수열을 이룬다. 공비는 얼마가 된다? 2. 그래서 우리가 얘는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봐라.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라는 걸 알면 여러분이 당연히 여기에서 일반항 구할 수 있는데 잘 봐. 아우, 등비 수열 또 나와. 그러니까 등비수열 일반항을 자꾸 ARN-는 이렇게 외워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 등비수열의 n번장은 어떻게 구한다 했어? 한번 생각해봐. 등비수열의 n번장. 등비수열의 첫 번장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한다? n-1번 곱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 수열의 an이 아니라 수열 로그 an이, 즉 n번장이 로그 an인 수열이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때는 an이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써요? 로그 뭐라고? an이라고 써야 돼. 그럼 이게 등비수열을 이루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야.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등비수열의 첫 번장에다가 공비를 n-번 곱한다 그랬지? 그런데 이런 수열은 첫 번장이 a1이 아니겠지? 첫 번째 뭐가 돼? 로그 뭐가 돼? 로그 a1. 그래서 첫 번장에다가 뭘 곱한다? 공비를 n-번 곱한데 아까 보니까 이 점화식이 이렇게 돼 있지 않았어? an 플러스 1은 an의 제곱이다 그랬는데 공부를 좀 해보니까 얘가 공비란 걸 알았단 말이야. 이게 양변 로그 취하니까 아까 공비가 앞에 2가 앞으로 로그 앞으로 나와서 공비가 2야. 그러니까 어때? 그래서 이 수열의 일반항은 잘 보세요. 이 수열의 일반항은 이 수열의 첫 번장에다가 공비 얼마? 2를 몇 번? n-번 곱한 거와 같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이게 우물쭈물해서 이게 다 나오겠지. 이게 나왔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an을 구하라고 약간 무리하게 an을 구하라 했으면 밑은 12생략돼 있지. 그럼 로그 정의에 의해서 이 우변에 나온 결과가 만약에 이제 이번에는 뭐 달이다. 그럼 여기서 로그 an이 달이란 걸 알았으면 an은 구할 수 있지. 그때 an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10에다가 달승을 해주면 돼요. 로그 정의잖아, 로그. 이거 몇 승 해주면 이거 다 했으니까, 아, 여기서 an은 10에 달승이 된다. 이렇게 가면 된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an을 구하는 거야. 어때,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 돼 있기 때문에 아, 이거 뭐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근데 방금 제가 상용 로그를 취했죠. 상용 로그를 취했는데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 조건을 잘 보고요. 문제가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양변에 꼭 상용 로그를 취하지 않더라도 미시 2인 로그를 취할 수도 있고 미시 3인 로그를 취할 수도 있다. 알겠죠? 예제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자, 예제 보면 뭐 A1은 이따 숫자 하나 정하고요. AN 해놓고 여기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은 해놓고 이게 3승분 루트 AN이다. 이런 관계식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자. 이런 경우는요, 이게 좀 숫자를 바꾸겠어요. 이게 숫자를 바꾼 게 아니라 이게 2로 정하고요. 여러분한테 만약에 누군가가 로그 2의 AN을 구하라. 이런 문제를 한번 보자. AN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로그 2의 AN을 구하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봐라. AN을 구하라가 아니라 로그 2의 AN을 구하라 했으면 벌써 여러분 감을 잡아야 돼.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한다 했지? 로그를 취할 때 그냥 로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미시 얼마? 2인 로그를 취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그 전에 우리가 이 앞에 지수와 로그에서 분수치수 공부했잖아. 분수치수 공부하면 AN 플러스 1은 3승분 루트 A1이야. AN. 그럼 여기 1이 생략된 거야. 밖에 거면 안 할 거라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AN의 몇 승이야? 3분의 1승. 그래 공부 조금 하면 금방 나올 텐데 이건 AN의 3분의 1승하고 똑같아. 그러면 이런 경우 양변에 미시 2인 로그를 취합니다. 그럼 양변에 미시 2인 로그를 취한다. 양변에 미시 2인 로그를 취해. 그러면 진수에 붙어있는 지수는 로그 앞으로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식은 로그 2의 AN 플러스 1은 3분의 1 진수에 붙은 지수가 로그 앞으로 나오니까 3분의 1 하면서 로그 2의 AN이 돼. 그럼 이런 경우는 이 자체를 n번장으로 보라 이거야. 이게 n번장이면 그 다음 항이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항이
로그 2의 AN인 수열에 대해서 보는데 이 수열은 어떤 항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다음 항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 얘는 공비가 얼마? 공비가 3분의 1인 그런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런 얘기야.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을 이루니까 일반항 구하라. n번장 로그 2의 AN이지. n번장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하는 거야. 근데 첫 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 로그 2의 A1이지. 이게 n번장이야.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 3분의 1을 했으니까 공비 3분의 1을 n-1번 곱하는 거예요. 어때? 여기 되겠어요? 그런데 A1 값이 아까 2라고 주어져 있어. 2라고 했으니까 이 AN 자리에다 뭘 쓰면 돼? 2 쓰면 되지. 3은 4 쓰면 되고. 근데 로그 2의 2는 얼마입니까? 1이야. 로그는 밑과 진수 같으면 1이라 있으니까. 제가 옛날에 쉽게 설명했던, 옛날이 아니라 바로 요 전에 지수로 보면 쉽게. 그런 것들을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되나. 계산이 아니라 벌써 감을 잡고 가야 돼요. 하다 보니까 로그 2의 2는 1이야. 1이니까 쓰나 마나, 1은 곱하나 마나죠? 끝나.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알겠죠? 그 지금 구하는 게 로그 2의 AN을 구하는데 혹시 문제가 로그 2의 A10을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구해는 여기다가 n 대신에 뭘 대입하면 되겠어요? 10만. 여기 n에다 10만 집어넣으면 돼. 10만 집어넣으니까 답은 3분의 1의 9승이 답이 되는 거야. 만약에 또 이런 경우에 뭐 누가 AN을 구하라. 2에다가 이것음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2에다가 이것을 해주면 보기는 싫지만 2의 3분의 1의 n-1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다소 까다롭게 보이지만 아주 기본적인 로그에 대해서 정의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케이스 5를 마치는데 이왕 마쳤으니까 우리가 이 케이스 5에서 어떻게 되겠어? 일일이 양변에 로그 취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감을 잡아야 돼. 딱 보고. 그러면 패턴이 케이스 5는 AN 플러스 1이 AN의 몇 승이다? P승이다. AN의 P승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경우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데 밑이 2인 로그를 취해도 좋고 상용 로그를 취해도 좋고 밑이 3인 로그를 취해도 좋아. 문제에 따라 달라. 그러나 그 로그 AN 그 일반항은 공비가 항상 뭐가 된다? P인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점을 착안하면 돼. 그 다음에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든 3인 로그를 취하든 이건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n번장이라는 게 뭔가 알면 등비수열을 이루는데 공비를 알고 있으니까 첫 번장은 더 쉽지? 로그 2의 AN이 첫 번째 로그 2의 AN이 일반항이면 첫 번째는 로그 2의 A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결국 필요한 어떤 조건에 그 물어보는 문제의 답을 갖다가 얻어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케이스 5예요. 자, 여기까지 지금 현재 점화식은 1단락은 됐어요. 1단락 됐는데 지금 현재 지금까지 과정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느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이게 케이스 1, 2, 3, 4, 5를 갖다가 우선 달달달달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현찮게 한 상태에서 가면 다른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또 이게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여기 케이스 1, 2, 3, 4, 5를 갖다가 먼저 충분히 연습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어떤 다른 문제들을 풀다가도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 여러분이 감을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케이스 5까지만 하니까 일부 학생도 불안해할 수도 있는데 제가 케이스 막 다른 것들이라는 걸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 지금 시범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좀 사실 어렵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우리 억지로 한번 만들어 본데 문제를 이런 걸 생각해 보시는데 어떤 그 점화식 같은 경우는 항이 두 개씩 곱해져 있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뭐 AN하고 AN 플러스를 곱한 항,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를 곱한 항, 그 다음 AN과 AN 플러스를 곱한 항 이런 것이 있고요. 요거는 지금 뭔지 항이 AN하고 AN 플러스라고 AN 플러스 2가 있죠?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지금 마무리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문제 풀면서 이렇게 재미를 좀 느껴야 되니까 AN과 AN 플러스와 AN 플러스 이렇게 세 종류 항이 있는데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씩을 곱한 거야. 이렇게 두 개 곱해서 여기다 써놨고 이 두 개 곱해서 여기 있고 이 두 개 곱한 게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곱한 다음에 이 앞에가 적당한 개수들이 와 있어요. PQR 이런 식으로 적당한 개수들이 와 있는 이런 형태 문제.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뭐 등호가 있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2항 돼서 있고 0이든지 이런 형태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 보면 케이스 1, 2, 3, 4, 5에가 안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 케이스 1, 2, 3, 4, 5에 안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안 들어있는 게 뭐냐면 워낙 기본적인 거. 아까 설명했잖아. 케이스를 안 넣고. 그게 뭐예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차 수열에 대한 점화식과 등비수열의 점화식. 벌써 까먹었으면 안 되는데 등차 수열 같은 거 이런 거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3을 더했다. 어떤 항에 3을 더하면 다음 항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다 이런 뜻이잖아. 또 만약에 AN 플러스는 2AN 그러면 공비가 2인 등비수열 이런 얘기인데 이건 케이스에 안 넣었다니까. 이건 기본 점화식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런 그 기본 점화식 외에도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한번 만들어보지 뭐 직접 이렇게 해서
뭐 이걸 여기에다가 이걸 하려면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2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뭐 플러스 이렇게 처리하고요. 요게 마이너스 2로 처리해야 되겠다. 마이너스 2하고 이퀄 0 이런 거나 보겠어요. 자, 이거 요리 어떻게 나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요 항 an 플러스를 an 플러스가 있는데 그 중에 2개씩 곱해놓은 거야.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을 만족할 때 이렇게 문제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3개 중에서 항 3개 중에서 2개씩 곱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2개씩 곱해갖고 있는 거야. 이런 건 양변을 3개의 곱으로 나눈다. 한 번만 해보면 금방 할 수 있어. 양변을 3개의 곱으로 나눠. 3개를 다 곱한 걸 나눈다는 것은 여기도 an 플러스 1, an 플러스 3개 곱한 걸 나누고 이것도 an 플러스 1, an 플러스 3개 곱한 걸 나누고 이것도 an 플러스 1, an 플러스 3개 곱한 걸 나누고 0은 뭐로 나눠봤자 0이야.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 현재 분자에 나온 거는 분모의 그 3개 중에서 2개를 곱한 거잖아. 약분이 될 거 아니야, 약분. 그렇죠?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an 플러스 약분돼. 그럼 이거는 an 플러스 2분의 1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여기에 없는 거 다 약분하고 나면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는 an분의 1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약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배의 an 플러스 1분의 1이 남아.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 2에서 2는 이렇게 올려줘서 좋아. 이퀄 0이야. 이퀄 0이면 얘가 이쪽으로 이항할 수도 있겠지. 이쪽으로 넘으면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an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점화식이 정리하면 여기까지 나왔어. 근데 이게 뭐냐면요. 아까 제가 일반적인 등차 수열에서 이게 공차는 못 구하지만 이건 등차 수열입니다 하는 것은 항이 3개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더한 거는 가운데 2배 준 거와 같다. 그러면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 공부했죠? 자, 그런데 현재 여기 보시면요. 가만히 보니까 an분의 1이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하나 건너뛰는 an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게 있어. 그럼 an분의 1하고 an 플러스 2분의 1 사이에 an 플러스 1분의 1이 있겠지. 거기에 2배 한 거야 이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식은 뭘 의미하느냐. 수열이 일반항이 an이 아니라 일반항은 an분의 1인 수열이 있는데 알겠죠? 일반항이 an분의 1인 수열이 있는데 그럼 일반항이 an분의 1이면 n번장이 an분의 1이면 그 다음 항은 an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 그 다음 항은 a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는데 이 점화식 의미하는 게 뭐야? an 플러스 1분의 1에다가 2배 한 거 여기다가 2배 한 것은 an분의 1과 an 플러스 2분의 1 얘하고 얘를 더한 것 같다는 얘기니까 결국 이 수열 자체가 일반항이 an분의 1인 수열 자체가 가운데다가 2배 한 것은 양쪽 2개를 더한 것 같다는 얘기니까 이게 결국 무슨 수열을 이룬다는 거야?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죠. 어떤 문장이 있어요?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런 소리. 그러면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런 조건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도 앞에가 A1하고 A2 값이 주어져. A1하고 A2 값이 주어진다. 그럼 A1하고 A2 값이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A1이 1이고 A2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러면은 A1과 A2가 이렇게 주어져 있지만 이 수열은 지금 기본이 이게 지금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건 알았어.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걸 알았는데 n번장이 an이 아니라 an분의 1이라니까. 그러면 이 수열은 첫 번장이 뭐야? a1분의 1이고 두 번장은 a2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문제는 a1, a2라고 주어있지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를 보면 안 돼. 이 a1과 a2를 대입해야지. 그럼 a1분의 1에다가 a1 대신 1을 집어넣으니까 1분의 1이니까 역시 1이 되는데 a2는 3분의 1이야. 그러면 3분의 1의 역수지. 3분의 1의 역수니까 뭐가 되겠어 이게? 3. 따라서 이 수열 an분의 1은 일반항이 an분의 1인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인데 이렇게 나가는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야. 보니까 공차가 얼마야? 2. 그러니까 n번장은 2n으로 출발하겠지. 왜? 등차 수열은 등차 수열 시간 얘기했잖아. 공차가 2가 되잖아. 공차이면 n의 개수가 2지. 첫 번장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 여기도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서 1이 나와야 되겠지. n 대신 첫 번장 1이니까. 그럼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서 1이 나오니까 뒤에 뭐야? 마이너스. 그래서 이 수열은 일반항이 2n-1인데 이 앞에 일반항이라서 an이라 쓰면 안 돼. 이 수열은 일반항을 an분의 1로 놓는 거야. 따라서 일반항은 an분의 1은 이게 등차 수를 이루는데 공차가 2이고 첫 번장이 1이기 때문에 2n-라고 쓰는 거야. 근데 이 문제도 나중에 가보면 문제에서 an을 구하라 그래. 이런 점화식도 an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an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an분의 1 이렇게 나왔으니까
AN은 양변을 어떻게 하면 돼? 역수하면 돼. AN분의 1이 이거니까. AN은 2n-1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시한 있어요? 제가 표현은 안 했었는데 이건 보세요. 이거는 어떤 꼴이냐. 이게 n에 관한 1차식으로 되어 있으면 등차수열 일반항인데 AN은 n에 관한 1차식이 분모에 나와 있는 형태죠. 그럼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 수열, 만약에 이 수열 말고 이 수열은 등차수열이지만 이 수열은 역수를 취했을 때 등차수열이 되는 거야. 이와 같이 역수를 취했을 때 등차수열이 되는 이 수열을 조화수열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조화수열이라는 용어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크게 조화수열이든지 뭔 수열이든 관계없이 이렇게 점화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풀어주면 끝나는 거야. 조화수열의 뜻을 알아라는 게 아니라. 조화수열은 뭐라고요? 원래 등차수열이 있는데 등차수열을 전부 역수를 취해놨어. 그거를 조화수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화수열은 다시 역수를 취하면 각항을 등차수열이 되는 수열이죠. 무슨 얘기겠죠? 그러나 방금 그 조화수열에 관련된 어떤 그 우리가 점화식을 풀었는데 조화수열이라는 말 자체를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 문제 없이 문제를 푼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그것도 어떤 점화식의 한 케이스로 분류해 나가다 보면 점화식 케이스만 아마 몇십 개를 만들어야 돼. 그게 필요 없다니까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충분하게 나간다. 알겠죠? 하나 조금 어려운 거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집중해서 잘 보세요. 우리가 an 플러스 1 해놓고요. 여기에 뭐 만약에 2an 해놓고 플러스 여기 뭐 2의 n승 이런 거. 2의 이걸 어떻게 2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하겠어요? 자, 이런 거에서 문제를 풀어봐라. 그럼 이거는 우리가 공부했던 케이스에서 벗어나 있어. 왜? 우리가 공부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 비슷한 거 생각해봐.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 해서 여기 상수가 나왔었어. 그렇죠? 우리 공부했던 거 아까 했잖아. an 플러스 1 이제 끝나갑니다.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꼴. 이게 상수야 상수. 이건데 지금 이건 딱 보니까 an 플러스 1은 2 곱하기 an 플러스 상수가 아니라 여기도 n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케이스 1, 2, 3, 4, 5에서 아니야. 해당되는 게 없네. 그럼 이러면 이제 손을 놔야 되느냐? 손을 놓는 게 아니라 여기 상수가 나왔었어야 된다. 그 점을 착안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요. 여기 상수가 나왔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양변을 이걸로 나눠줘. 그럼 여러분이 아는 형태로 바뀌어요. 이걸로 나눠봐. 양변을. 이걸 나눈다는 것은 양변을 2의 n 플러스 1승으로 나눈다. 2의 n 플러스 1승으로 나눠. 2의 n 플러스 1 양변을 나눠. 되겠죠? 2의 n 플러스 1 나누면 여기는 지금 2의 n 플러스 1승분의 an 플러스 1. 여기는요. 2 곱하기 an인데 2의 n 플러스 1승이란 게 뭐야 이게? 2의 n승에다 2 곱한 거지? 2의 n승에 2 곱한 거니까 이건 2의 n승에 2를 곱한 건데 2가 약분돼. 약분돼서 이게 또 사라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똑같은 걸 나눴으니까 혹시 이게 n 플러스 2승 돼 있으면 약분하면 2가 되겠지 이게. 꼭 똑같은 게 나와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똑같으니까 약분하니까 우연히 1. 하다 보면 이건 또 무슨 꼴이 되느냐? 이거는 잘 봐야 돼요. 이거는 이게 n번장인데 2의 n승분의 an이 일반항인 수열이 있는데 이게 n번장이면 그 다음항은 뭐겠어? 이거 아니야? n 대신 그럼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 수열이 등차수열이라는 얘기야. 왜? 어떤 항에다가 1을 더하면 다음 항이 나온다는 얘기야. 어떤 항에다가 1을 더하면 다음 항이 나와. 그럼 어떤 항에다가 1을 더해서 다음 항에 나온다는 것은 공차가 1인 등차수열이라는 얘기잖아. 이거는 공차가 1인 등차수열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건 여러분이 A1만 알면 얘기는 끝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서 끝까지 잘 보세요. 이 문제에서 만약에 A1이 8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A1이 8이라면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 1을 집어넣으면 2의 1승분의 A1인데 A1이 8이라고 그랬어. A1이 8이니까 이게 8이라는 얘기야. 그럼 2분의 8이니까 이게 얼마가 돼? 4. 그래서 이 수열은 첫 항은 4가 되고 아까 봤던 것처럼 공차는 얼마? 1인 등차 수열이야. 그러니까 만약 이 문제에서 일반항 구하라. 그러면 2의 n승분의 an이 일반항이지. 근데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잖아.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이라고 그랬지. 그때 이거 공차가 온다 그랬지. n의 개수. 근데 공차가 1이니까 그만 써도 되겠지. 첫 번째 항이 4라 했으니까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4가 나니까 뒤에 플러스 3 이렇게 쓰는 거야. 등차수열 맨 처음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등차수열의 n번장 n에 관한 1차식 n의 개수가 공차.
첫 번째는 n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이게 지금 등차수열 일반항이잖아. 이 자체가 등차수를 이루니까. 그래서 등차수열 일반항 n항은 n항을 1차수로 표현된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도 어떻게 되겠어? 이제 여러분도 짐작하겠지만 문제에서는 an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an 구하라면 일반 여기까지만 구해 놨으면 an은 2n승이 없었으면 좋겠지.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을 쓸 때는 n 플러스 3 곱하기 2n승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차 수열도 우습게 보면 안 되잖아요. 등차 등비 가지고 지금 계속 푸는 거야. 이 도구가 익숙하게 돼 있지 않으면 자꾸 버벅거리는 거예요. 문제가 복잡하게 보이고. 자, 그런데 방금 똑같은 문제를 변형시켜 보겠어요. 방금 우리가 풀었을 때는 여기 나온 점화식이 케이스 1, 2, 3, 4, 5와 관련이 없었어. 그런데 똑같은 문제인데 봐.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조금 전에 여기는 제가 2를 썼죠. 여기 이렇게 2 곱하기 an 이게 이제 여기 이 정도 난이도가 되면요 상위 10% 안에 들어가야 풀까 말까야. 그걸 여러분이 지금 기본 개념부터 끌고 오는 거예요. 앞에 익숙하게 정말 착하게 복습만 했으면 상위 10% 이내에도 풀까 말까라니까 무조건 푼다는 보장을 못해. 어려워요. 자, 그러면 an 플러스는 2an 플러스 2의 n 플러스 1승 이 문제를 풀었었는데 어떻게 기억나세요? 자, 이거를 이제 다시 변형하겠어요. 이거를 6으로 바꿔. 그럼 이제 문제가 숫자만 바꿨을 뿐인데, 알겠죠? 숫자나 바꿨을 뿐인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한번 보자. 자, 이렇게 되면 양변을 이걸로 나눠. 왜? an 플러스는 pan 플러스 q꼴이지. 양변을 이거 원래 여기 상수가 나왔던 걸 좀 연상해서 양변을 뭐로 나눠요? 2의 n 플러스 1승으로 나눠. 2의 n 플러스 1승으로 나누면 그대로 씁니다. 2의 n 플러스 1승. 여기에 2의 n 플러스 1승. 여기에 2의 n 플러스 1승. 그러면 2의 n 플러스 1승을 2의 n 플러스 1승으로 나눴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1이 되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걸 그대로 놔두고요. 여기는 an이니까 분모 2의 n 플러스 1승은 2의 n승 곱하기 2야. 그 2는 앞으로 빼내. 아까는 이게 2니까 약분이 돼서 끝났어. 근데 지금은 이제 약분을 하면 여기 얼마가 남아요? 3이 남아. 그래서 이게 지워지면서 3 곱하기 이렇게 봐. 그럼 결국 주어진 식은 이런 문제가 돼요. 아, 여기까지 됐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럼 이 수열은 요게 뭐가 되겠어? n번장. 요게 n번장이니까 일반항은 2의 n승분의 an이 n번장인 수열인데 그 수열은 이게 n항이지. 이게 그 다음 항이지. 그 수열은 어떤 항에다가 어떤 항에 3을 곱한 다음에 2를 더하면 다음 항이 나옵니다니까 K3잖아. K3인데 다만 이 문제는 an이 그러니까 일반항이 an이 아니라 뭐가 일반항이 되겠어? 2의 n승분의 an이 일반항이야. 이게 그냥 이게 an이야. an. 무슨 알겠지? 이게 an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an이라면 이거 an 플러스 1이지.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꼴이다. 자, 이랬을 때는 개차 수열이 무슨 수열이라고요? 등비 수열. 공비는 예. pan 플러스 q. 공비는 요거. 그러니까 개차 수열은 이 수열은 개차 수열이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일반항을 구한다. 원수열 일반항은 말은 an 하지만 실제로 일반항은 이거니까 이렇게 쓴다. 2의 n승분의 an. 요게 an이야. an은 원수열 일반항은 A1에다가 원수의 첫 장, 원수의 첫 번째가 뭐가 되겠어? 2의 1승분의 A1, 원수의 첫 번째에다가 개차 수열의 1항부터 n-1까지 합을 구하는데 an 플러스 pan 플러스 q꼴, 개차 수열은 등비 수열이면서 공비가 요거라 그랬지? 그러니까 개차 수열의 1항부터 n-1까지 합을 구할 때는 이건 공비가 3이니까 r-1분의 r-1 되겠죠? 분자에대한 공비도 함수이지. 개차 수열은 몇 개를 더하게 돼 있어? n-1개 항이라니까 여기 n-1승. n-1승. 그 다음에 전체 첫 번장. 첫 번장이 B1이잖아. 이 B1을 어떻게 구했나 한번 생각해봐. B1을. 원래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경우 케이스를 해서 B1은 A2-A1으로 구했던 거야. 이 말의 의미는 뭐야? A2-A1은 원래 수열의 두 번장에서 1항 뺀 게 개차 첫 번장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나 외울 때는 A2-A1으로 외웠지만 현재 이 수열은 일반항의 AN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2의 n승분의 AN이다 보니까 결국 A2라는 말이 뭐야? 2의 제곱분의 A2에서 빼기. A1은 뭐야? 2의 1승분의 A1을 빼는 거야. 이 수열은 n번장이 이거기 때문에 두 번장에서 첫 번장 뺀 게 B1이 난다. 여기 쓸 때 이걸 가지고 계산해야 돼.
그럼 이 문제는 앞에서 뭐가 주어지느냐? A1이 주어져. A1이 주어지면 여기 A1을 집어넣어. 집어넣는데 A2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A2는 주어진 식에서 봐. 이 주어진 식에서 A2 가려면 어떻게? N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2. 1 집어넣으면 A2. 1 집어넣으니까 4분의 A2는 2분의, N 대신에 2분의 A1. 주어진 거 대입하고, 이렇게 하면 이 값을 알 수 있지. 이 값을 알 수 있으면 여기에서 이걸 빼서 B온을 여기다 채워주면 개차 수열은 공비가 3이고 항은 n-1개고 첫 번째 항 할 수 있고 또 원수열의 첫 번째 항 일반항 이니까 2분의 A1 값 주어진 걸 처리해서 이걸 처리할 수 있어. 여기까지 다 처리하면 여러분은 2의 n승분의 AN을 잡아낼 수 있는 거야. 그럼 2의 n승분의 AN 잡아냈지? 여기까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AN을 구하라. 양변을 물고 푸면 되겠어. 2의 n승 곱해서 처리하는 거야. 그럼 방금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데 뭐가 필요하느냐? K3가 필요해. K3가 안 돼 있으면 여기서 이제 이 풀이가 굉장히 방대해지는 거야. 그리고 제가 수열 첫 시간에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일반항이 AN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그러니까 제가 아마 설명할 때 첫 시간 다시 여러분 보시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일반항은 AN이라고 합니다. 자꾸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렇게 얘기했지. 절대적인 얘기가 아니야. 만약에 AN을 일반항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면 일반항이 AN으로 주어져 있지 않은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자꾸 이게 다른 문제처럼 보이고 그런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케이스 1, 2, 3, 4, 5까지를 전부 마쳤어요. 근데 다행히 지금 시간 여유가 조금 있어. 시간 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지금 어떤 약분, 우리가 이게 점화식 문제를 풀다 보면 약분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상당히 또 로그에도 많이 쓰이게 되고 수염료에 쓰이게 되는 아주 유명한 V자 약분. 유명하지 않구나. 여러분 V자 약분이 뭔지를 모르니까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쉬쉬하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약분, 분수들을 쭉 곱할 때 약분하는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V자 약분인데 여러분이 V자 약분은 이 V자 약분이라는 것은 이거 이름은 제가 만든 거예요. V자 약분이라는 것이 원래 없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물어볼 때 그 V자 약분을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하면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V자 약분. 그러나 V자 약분 전에 여러분이 먼저 더 기초적인 약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다 할 줄 안다 그래. 그래서 제가 미쳐버리겠어요. 할 줄 안다가 아니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수들을 쭉 곱하는 거. 왜 곱할 일이 생길까요? 축차대입법. 여러분 아까 그 축차대입법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있었죠. n 대신에 뭐부터 대입해서 1부터 집어넣어서 쭉 곱한다. n-까지 대입하면 곱한다. 그러면 약분을 실제로 해보고 아는 거와 해보지 않더라도 아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 아주 심플한 약분부터 먼저 보겠는데 심플한 약분은 뭔가 하면 일반항이 이제 물론 일반항이 분수꼴로 되어 있는 거야. 분수꼴로 되어 있어야 이제 이게 쭉 곱해서 분모분 약분이 되는데 일반항이 분모분자가 1차이 나는 경우. 분모분자 1. 1차이 나는 거 여기 n 플러스 1인데 n1에도 좋고요. 또는 n인데 n 플러스 1이 와도 좋고요. 또는 n인데 n 마이너스 1이 와. 이게 다 분모분자가 1차이 나죠. 근데 이런 경우는 n 대신에 2부터 대입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2부터.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모분자가 1차이가 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요. 쭉 곱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의외로 쉬운데 지금 보면 분모보다 분자가 1이 작아. 그러니까 여기다 1을 더한 게 여기 오죠?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1라는 게 대입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분모는 분자에다 1을 더한 거야. 그러니까 1이면 2, 2면 3, 3이면 4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쭉 곱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나중에 1, 2, 3 나가서 n까지. 그럼 여기 n이 나온다면 여기는 n 플러스 1이 되겠지. 이런 건 약분하면요. 분모 분자가 1차이가 나면 바로 옆에 거하고 약분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약분.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결국 이게 죽겠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뭐가 남겠어요? n 플러스 1분의 n이 남아.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게 일반항인 그런 수열은 n 대신에 1부터 n까지 집어넣은 것을 곱한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n 대신에 1부터 n-1까지 대입한다면 n 대신에 1부터 n-까지 대입한다면 1, 2, 3에서 여기가 맨 나중에 이게 n-1 나오면 분모는 1을 키우니까 n 이렇게 돼. 여기까지 약분되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n분의 1이라는 상당히 심플한 걸로 바뀐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2차이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2차이가 나면요. 분모에다가 분자가 있으면 분모에다가 2를 더해. 2를 더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1이면 얼마 되겠어? 3. 2면 어떻게 돼요? 4. 3이면 5. 4면 6.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곱하면 바로 옆에 항하고 약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3이라는 것이 한 칸 뛴 얘하고 약분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또 3이 4라는 건 얘하고 약분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분자애가 2개가 살아남지. 분자애가 2개가 반짝반짝 이게 살아남아. 그럼 약분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나간다면 쭉 나갔을 때 분모에는 몇 개 살아남겠어요? 2개 살아남지. 그 2개 살아남는 건 뭐냐? 맨 끝에 거하고 앞에 게 살아남을 거야. 그럼 맨 끝에 거는 아까 그랬잖아. 1부터 우리가 n-1까지 대입한다 그랬지? 그럼 맨 끝에 거는 분모는 항상 분자에다 2를 더한 거지. 2를 더하면 n 플러스 1. 그럼 그 앞에 거는 n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 약분이 될 거야. 계산해봐. 그러니까 분자는 2가 되고 분모는 n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되겠죠? 그럼 마지막 V자 약분. 이게 이제 기초입니다. 기초적인 거고요. 이걸 미리 알아두면 일일이 약분하지 않더라도 앞에 상황을 보고 아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 감을 잡아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V자 약분은 일반항 형태를 잘 외워둬야 되는데 일반항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러분 한번 외워보세요. 이게 근데 어차피 V자 약분으로 나오는 형태들이 어차피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어떤 수의 제곱분에 분모가 제곱수가 나와. 어떤 수 제곱분에 그 어떤 수에서 1을 뺀 거하고 1을 더한 거를 분자에 곱해진 형태예요. 좀 어렵나요? 자, 다시. 이거 억지로 외우지 말고요. 분모가 어떤 수 제곱분에. 순서 잘 잡아야 돼. 이 순서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5의 제곱분에 그러면 5라는 숫자가 있죠. 그걸 제곱분에. 그 5에서 1을 뺀 거하고 그 5에다가 1을 더한 거를 곱해진 형태예요. 근데 만들 수 있겠어요? 다시. 만약에 100의 제곱이다. 어떤 수의 제곱이다. 그러면 어떤 수에서 1을 뺀 거하고 어떤 수에다가 1을 더한 거를 곱해진 이런 꼴이야. 이걸 언제 계산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곱했을 때 약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잘못 찾으면 머리가 아파. V자만 하면 아주 심플해요.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몇 개만 해보겠어요. 2의 제곱분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 곱하기 3. 다시. 그 다음에 3의 제곱분에 그러면 3에서 1을 뺀 거, 1을 더한 거. 알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4의 제곱분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3 곱하기 5. 하나만 더 할까? 5의 제곱분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6. 이런 것들을 곱했을 때는 일일이 찾아서 약분을 하면 정신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4개인데 100개를 곱하라. n개를 곱하라. 어느 세월에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보면 되는데 V자약분이라는 뜻은 이 형태는 이겁니다. 일반항이 n제곱분에 n-1에다가 n 플러스를 곱한 거. 즉 n-를 n 플러스를 곱한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n제곱 마이너스 1이죠. 이런 형태로 일반항이 나온 것들을 우리가 축차 대입을 써야 된다면 분자 n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해서 n-1과 n 플러스로 놓는다. 이걸 어떤 학생은 n 플러스를 n-를 이렇게 놓죠. 똑같으니까 그러면 약분이 잘못하면 팔이 꼬여. 골치 아파. 그러니까 형태를 기억해 두라니까 어떤 수 제곱분에 그 수에서 1을 뺀 거, 그 수에서 1을 더한 거를 곱한 거. 이런 꼴은 V자 약분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4의 제곱은요. 여기 4가 분모에 2개 있지. 이거는 반드시 V자 형태. 여기에 4가 하나 있고 분모 하나, 분자 4, 분모 4 하나 약분되고 여기 4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된다는 거야. V자로 항상. 하나 더. 자 여기 봐. 여기 지금 3의 제곱 있지. 3의 제곱은 3이 분모에 2개 있잖아. 그 분자에 2개 있다니까 어디? V자. V자를 잘 봐.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약분이 된다는 거야.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응용의 천재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가면 2의 제곱분에 1 곱하기 3 곱하기 3의 제곱분에 2 곱하기 4 나가서 나중에 무지막지하게 나가서 혹시 여기가 100의 제곱분에 99 곱하기 101까지 곱하더라도 이거는 V자 약분이 되니까 중간 과정을 안 봐도 된다 이거야. 뭐가 살아남을 건가를 봐야 되는데 물어보겠어요. 여기 2의 제곱이면 원래 V자니까 2라는 것이 분자에 여기 하나 나오지. 근데 여기 끝났으니까 이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가 살아남아. 하나 살아남다 이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1도 살아남겠지. 근데 이 3은 죽겠지. 왜? V자로 가니까 여기. 그래서 결국 이 앞쪽에서 살아남는 걸 보면 여기에 있는 1하고 2만 살아남아. 그 다음 뒤로 와봐. 다 없어지고 V자 다 죽고 여기 오면 100의 제곱에서 끝났어. 그럼 100의 제곱은 우리가 굳이 앞에 걸 안 찾아봐도 V자니까 하나는 여기 100하고 약분이 되겠지. 근데 이쪽에 더 이상 안 나오니까 100은 살아남지. 그리고 99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죽지. 여기서 죽으니까 V자로. 여기 101은 어때요? 살아남지. 원래 101은 죽이를 여기 101 제곱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100이 남고 101이 남아. 여기는 2가 남고 1이 남아. 그러니까 중간에 다 약분되고 나면 최종적인 결과는 2에다가 100을 곱한 200분에
1에다가 101을 곱한 101 이런 답이에요. 이거 무슨 알았으면 좋겠는데 V자였군. 그럼 선생님 다른 시간 이거나 잘해요. 나오면 책이 바뀌고 문제가 바뀌어도 결국 이 문제라니까. 그래서 분모가 n제곱이 나오면 V자약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때 분모가 n제곱 분자는 어떻게 고쳐준다. 그 n에서 1을 뺀 거하고 1을 더한 거를 곱한다. 이렇게 하고 V자약분이라고 하면 여러분 암선 처리가 되고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혹시 문자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바로 답을 내란 얘기예요. 자, 맨 앞에가 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3. 자, 봤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다 곱했다. 맨 뒤에는 n 제곱분의 n-1, n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다. 이걸 곱한 결과. 그쵸? 선생님 이거 곱한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거요. 이런 얘기입니다. 루가 나와 있고요. k 제곱분의 k-1, k 플러스 1 이렇게 된 다음에 시그마 k는 이퀄 2에서부터 100까지. 이런 문제를 풀어라. 그럼 이게 뭐냐? 시그마는 합이라고 그랬지? 시그마도 공부했잖아, 합. 일반항이 이거야. 여기에다가 K 대신에 2부터 집어넣어라, 이거야. 그러면, 로그를 더하라는 얘기야. 로그를 쫙 더한다는 것은 진수끼리 어떻게 해준다? 곱해줘. 진수끼리 곱해주니까 결국 여기에다가 2부터 100까지 집어넣은 거. 이걸 곱한 다음에 여기에 로그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게 우리가 신속히 처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때 V자약분을 쓴다. 분모가 제곱수가 나오면 V자약분을 쓰는데 이거를 일일이 약분 안 해도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가야 된다. 이게. V자약분을 면대듭니다. 여기에 이건 어때요? 죽어. 이건 어때? 살아남지. 여기는 뭐가 남아? N만 남아. N분의 N 플러스 1이 남는 거야. 여기서는 2가 남아. 3은 가고 1이 남아. 그래서 결국 여기 다 곱하고 나면 분모는 2하고 N을 곱하니까 2N분. 1에다가 N 플러스를 곱하니까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이 전체에 로그를 붙인다면 여기에 로그를 붙인 거라고. 어떤 무슨 양이 있어요? 그리고 극한 문제로 가서 n이 무한대가 된다. 그럼 극한에 가서 공부하면 처음에 공부하지만 이게 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답은 로그 2분의 1 이렇게 답을 쓰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쫙 연결이 됐어요. 무슨 양이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수요일 마지막 시간으로 순서에 대한 기본 개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